새로운 보수를 만들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언론에서 많은 보도와 정치권에서 문제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11월 20일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3당의 합의로 탄핵을 합의하면서 출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당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보다는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폭로 기사들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국회에서 언론과 국회와 국민 3박자가 같이 공격을 해나갔다. 박창일 신부님이 14년 1월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야, 안 의원,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안 의원이 이 교육문화 이쪽에 많은 네트워크 있으니까 이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성만협회 감사를 지시해가지고 국가장을 잘랐다고 하더라. 그리고 상주경찰서에 심판들이 끌려가서 2번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배후에 최순실이라는 저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최태민 목사는 우리가 알고 있었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배후에 있었다고 하더라. 그 딸의 승마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하더라. 평소에 잘 지냈던 여당 의원들이 벌떼 공격을 저에게 하는 걸 보고서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신을 합니다. 이거는 뭐가 있는 것이다. 정말로 국정농단이 사실일 것이다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일을 추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주진우 기자를 비롯한 이런 일을 잘하는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퍼즐 하나만 딱 갖다 주면은 쫙쫙쫙쫙 맞춰내는 능력을 가진 정말 훌륭하고 정의로운 기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이 일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주 기자하고 이제 14년부터 이 일을 쭉 우리가 하면서. 최순실 따라잡기. 그럼요. 예, 최순실을 이제 추적을 쭉 하면서. 14년 1월에 정유라의 임신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방에 있는 여성 비서관, 김모 비서관,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계속 그 비서관은 정유라의, 당시 정유연이죠. 유연이의 SNS를 계속 가짜 가입해가지고 가짜 패치 맺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음파 사진이 뜬 거예요. 물론 그건 하루 만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14년 1월에 저는 정유연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죠. 군사 기밀이라 할지라도 국민적인 알 권리에 우선한다. 사실을 밝힐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기밀법, 의료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고 진실을 밝힐 권리가 우선이고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한민국 청와대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촛불들이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광화문에서 촛불은 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제도권 국회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탄핵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의원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상호 대표에게 우리 당 40명 국회의원들을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도 탄핵에 대한 결심을 못한 의원들이 10대뿐 되는 것 같다. 민주당은 어떠느냐? 그랬더니 몇 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명이 민주당, 국민의당 160석 중에서 어렵구나. 그러면은 정의당, 친여 무소속을 합쳐도 170석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180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가결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몇 석이 빠진다고 하면은, 근데 민주당에서도 몇 석 빠진다고 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 20석 정도가 지금 의심스럽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사부려 튼튼이다. 40석의 비박 의원들을 포섭을 해야 된다. 40명을 확보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다 될 수 있다. 한 20명 빠지니까 튼튼하게.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가 40명이 됐습니다. 오늘 31분이 동의하셨습니다만 오늘까지 확인된 숫자는 35명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중간 발표로 우리가 40명 확보돼 있다. 현재 그 심판 청구서를 쓰는 걸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것을 헌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쓰지. 복잡하게 써가지고 헌재 그래서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사실 확인되고 부결될 수 있을 정도로 분풀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의 손금주, 송기석 두 판사, 부장판사 출신들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오랫동안 헌법재판 연구관을 하고 나온 변호사를 사서 그분들로부터 쓰게 만들었어요. 대국민 사과를 할 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책임은 나다 했을 때 국민 정서가 바뀔 수도 있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며 눈물 흘리며 희생자 이름을 하나씩 부르라는 식의 구체적인 조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 각본과 감독까지 군 정보기관이 아니라 그냥 박근혜를 지키는 친위부대였네요. 군 내에서 보안과 방첩 활동을 해야 할 기무사가 지켜야 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에나 골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무사의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걸 제대로 입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탄핵했을 때 먼저 자진 사퇴를 했으면은 여기까지 왔을까?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은 국민들께서 탄핵은 올바른 선택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시는 만큼 사심없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직 대통령답게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받아야지. 검사하고 상대해서 재판받으면서 발가락 아프다고 짤룩거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재판을 마친 뒤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가 오후 1시 20분쯤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성모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저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국정농단을 보다도 더 심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상처를 준 것이 나는 더 큰 잘못이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탄핵을 한 것은 김무성이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없었어요.